자, 바로 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하시죠. 연일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삼성그룹주들도 안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와 있는 대로 머스크가 우리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최근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테슬라남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매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큰 시황하고 연결되고 있다라고 했을 건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이닉스가 좋고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삼성전자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제 아시겠죠? 주식이 그때는 몰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안 가고 횡보하고 있어도 나중에 급등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삼성그룹주들이 지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일들, 새로운 길,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꼭 적어가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란 단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묵직한 종목이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삼성전기가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지만 현 구간에 요 구간에 밀리지 않다가 상승하지 않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 내용이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AI 6칩 그 슈퍼컴퓨터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그 칩들이 삼성전기가 AI5, AI4에서 이미 납품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요, 이 무거운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삼성그룹주들은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여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잘 대응을 했고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방송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표정으로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삼성전기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과거 흐름을 보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원래 삼성전기는 또 무거운 주식이에요.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월차트인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14만 4천 원을 지켜주잖아요. 이건 추세의 초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15만 2천 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이 계약은요. 단기 이슈가 아니에요. 중장기 이슈니까 추세적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이어서 그룹주 안에서 볼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주, 대표주 안에서도 가장 적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또 대단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줬어요. 자, 제가 우리 이 이야기도 또 드렸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영커님도.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저장 장치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ESS 이야기 하셨죠. 했죠. 그래서 이 삼성 SDI가 또 그런 관련 이슈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하는 사업들, 모든 사업들이 삼성전자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된 것도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 관계가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엔비디아의 HBM 관련주로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3,500도 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주도 업종들 우리가 공부하는 업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또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힘드시더라도 휴대폰으로라도 우리 방송을 꼭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 SDI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 19만 4천 원 가족 지킴선 보시도록 하고요. 20만 7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이렇게 길게 보면 진짜 조정 꽤 오래 줬고요. 이제 고개를 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연일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삼성전자가 갈 때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면 저희는 뭐 좋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대장주고 정말 이 세계의 대장주. 그러니까 그전에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저걸 왜 샀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이게 주식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뭔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었던 건데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와의 HBM 관련 계약건이 혹시나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거에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를 저희는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대응할 거냐면 71,000원 이탈하면 가죽 지킴선으로 유지하고 73,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게 7월 달이니까 7만 전자가 됐고 다음 달이 8월만 전자 8월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관련해서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너무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 제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 롯데관광개발 좋은 종목들은 다 이야기해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게 수급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구나, 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급소를 어떻게 잡는지도 같이 오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기법이 하나 나오나요? 네. 자, 외인이 매수하는 그 수급에 따라서 기법을 또 하나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제일 먼저 삼성전자부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미 앞전에 기본적 분석을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게 이 아래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이시죠? 아래 제가 거래량을 빼고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했을 때 보유 수량을 차트로 만들었어요.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주가가 내려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외인이 삼성전자를 사? 외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해? 그냥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말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기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데칼코메아니 기법이라고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걸 통해서 저는 대형주들을 매매를 하는데 일단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를 하느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혹시나 매도하면 이거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외국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니까 이 외국인들의 차트,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의 흐름 이걸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체크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전태령 파트너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줬던 부분이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폰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우리 앵커님처럼 네. 많이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시점이고 네. 당장 올라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다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이 네. 신기하게도 갑자기 이렇게 수량 매수를 해요. 주가 보세요. 급등을 하죠.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은 3년 전 연속 적자였다가 네.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지금 되고 있을 만큼 실적도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업황 개선도 있었고요.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차트에서 드러나게 본인들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느냐 매수하느냐 이 수량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법하고 이 내용에 대한 기법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흐름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가끔은 외국인들도 속임수 패턴을 쓸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그 물량을 받아서 기관이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채널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주식 일부 네. 7시부터 8시까지 시청을 빼먹지 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기법들 좀 많이 좀 들고 와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외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외인이 조금 판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가가 여지없이 내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 관세 이슈가 커요. 관세 이슈 말고는 다른 것들이 테마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 관세에 대한 카드 협상 카드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상승하기도 하락을 하는데 오늘 한국항공우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봐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니 주가가 내려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빨간색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강하게 매수 못 해줬어요. 지금 보면은 수량을 더 늘리거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이러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줬다. 물론 네. 여러분들께 한국항공우주는 뭐 어찌됐든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 것처럼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돌파 여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한국항공우주 가족지킴선을 91,500원 유지를 할 거고요. 네. 또 97,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분들. 정고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치고 가줘야 정고점 돌파합니다. 못하면 정고점 돌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한령 관련해서도 한참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올랐었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주가 흐름은 최근에 조금 밀리고 있네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정말 신기하게 모든 이슈와 테마가요. 관세에 묶여 집중이 있어요. 돼버렸죠. 네, 집중되니까 다른 테마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이제 전후로 해서 관세가 끝나야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가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롯데관광개발은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줬고 와. 지금 네. 주가는 내려갔지만 외국인들이 매도가 없어요. 대량의 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좋을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뭔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또 이제 한한령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한령 관련 이슈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휴가철에 대한 단기 이슈가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조정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관세에 집중돼 있다. 다른 뉴스가 관세에 덮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롯데관광개발은 15,3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6,700원 돌파하면 다시 추세형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이 가격을 명확하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하다가 살짝 눌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전략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IFP12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게 또 흘러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냐 기관에 대한 수급이냐를 이제 주포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이렇게 매수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수페타시스도 여러분들이 뭐 PCB 전문 생산하는 업체고 AI 수요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이슈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고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수페타시스나 외국인들의 수급들, 기관들의 수급을 크로스 체크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매도가 없으면요. 이건 단기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볼 때 기술적 흐름, 이평선을 보기도 하고 거래량을 보기도 하고 캔들을 보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뭔가 빠지는데도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땐 좋은 호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PCB라든지 반도체 AI 이슈는 잠깐 쉬었지만 오늘 AI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볼 때 65,500원은 가족지킴선. 네. 64,000원 돌파하면 이거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LG U+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신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최근 AI 관련돼서도 그렇고 일단 뭐 5G 가입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외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에 대한 기법을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뭐 5G 가입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 사업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냥 상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 옆으로 횡보하고 물량을 늘리지 않을 땐 그냥 횡보해요. 그러다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LG U+가 최근에 상승했을까? 이것도 분석하고 저것도 분석하고 주식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분석되지 않아요. 1 더하기 2는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게 분석이 되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많은 분석 중에 지금 LG U+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주포는 LG U+에 대한 주포는 외국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나중엔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양봉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꺾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14,000원 가족 지킴선 유지하는지 보고 14,800원 돌파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인사이트 세 번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HBM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HBM4 이거 기대감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아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굵직한 회사들에서 조금만 그런 기대감이 사라져도 주가는 정말 몇 단계 더 레벨업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제가 보고 있는 테마가 몇 개 있어서 이걸 갖고 올까? 반도체를 하도 이야기하니까 다른 걸 갖고 올까 하다가 HBM은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인싸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HBM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가요. 엔비디아에 대한 HBM 관련 이슈도 아마 진행될 거라고 봐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것은 그 HBM,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매출이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AI 수요,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 HBM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HBM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종목은 HPS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또 힘든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4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 유리기판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처럼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아는 분들은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못 달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강하게 못 붙는 거다. 근데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런 모습들. 저점에서 바닥을 이제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압수소 어닐링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HPSP인데 현 구간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 도대체 왜 돈들은 현 구간에서 HPSP를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HBM 관련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관련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종목을요 25,000원 가족 지킴선 보고 27,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끼가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온 거는 유니테스트는 역시나 뭐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반도체 관련주인데 패턴을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기법들도 알려드리는데 지금 보면 이 유니테스트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회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면서 매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도망가고 안 좋게만 해석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의 캔들과 거래량과 주가는 위치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종가에 따라서 분석 해석이 달라진다. 바둑의 수보다 더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 자동차 관련 이 반도체다 보니까 테슬라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사가 이번에 나왔죠. 그런데 이 매집에 대한 그 패턴은 6월 5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패턴 몇 개 갖고 올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구간을 돌파한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서 12,500원은 가족 지킴선 지키도록 하고요. 네. 13,0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용으로도 가능하다. 전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워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끼 있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자, 네. 그림 찾기 해볼까요? 숨은 그림 찾기. 찾으셨어요? 이거예요. 이것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네.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급등주에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 뭔가 공통적인 족보들의 A안, B안, C안, D안들이 흔적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방송만 보지 말고 정말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트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자, 주요 고객사가 누구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왜 그러한 패턴이 나왔을까를 공부했는데 이래서 나왔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최근엔 더 끼를 많이 보여줍니다. 네. 과거에 음봉이 나오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 구간대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확대를 해보면 이게 보면은 이제 형태에서 이렇게 변곡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샛별형이기도 하는데 네. 변칙형 샛별형이 위에서 나오면요. 이거 가격 8,900원 돌파하잖아요. 급등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패턴적인 상, 우리가 공부했었던 확률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따라서 8,400원은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이 지금 바닥에서 나와야 할 샛별 형태가 위에서 나왔어요. 그럼 위가 바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속임수 패턴일 수 있기 때문에 늘 확신은 갖지 마시고 8,9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을 다시 리뷰 종목에서 수익 자랑을 할 겸 지금의 이슈 종목으로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잘 적어두시고 공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인사이트 주제 내용 한번 살펴드렸고요. 실적 시즌 이번에는 저희가 좀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어이가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뭐 뉴스로는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현재 지금 10%대가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 상승하는 종목 몇 개를 좀 뽑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승하는 종목을 알려드릴까? 이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은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나쁘지가 않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더 나쁜데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발표와 함께 3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고 태양광이고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가 호재가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세 카드에 협상 카드로 안 된 것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는 수급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으세요. 여러분들 31,000원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반등해주면 업황도 좋고 나중에 실적도 그렇게 나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술적 반등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0원 기술적 반등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를 네.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솔루션은 체크를 해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점검해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내일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급등주 시그널 나온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들로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하나 딱 잡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없어요. 듯한 부분이고 전부 다 관세 쪽에서 다 흡수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가 개별주에서 몇 개 종목을 뽑아서 이제 급등 형태를 잡아드리는데 네. 최근 관세 말고는요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억지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그려보고 그 원에 오는 종목만 꺼내서 보시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 지나가고 있는 거 내 원에 넣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패턴,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 안에 오는 종목들만 체크해도 이게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그러면서 확률을 높아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 개별 종목 왜 갖고 네. 왔는지 적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한동안 좀 잠잠했었죠.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올 때마다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면 여름이라서 코로나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오늘 보면 제약주들이 좀 움직여줬어요. 뭐 코로나 이슈도 더불어서 이게 보통 제약주들이 움직여주면 네.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역시나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의학 관련 이슈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실적적인 측면하고 또 패턴적인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러한 흐름, 이러한 흐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은 올라가는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수젠텍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려오고 현 구간에 이제 다시 한번 뭔가 변곡을 주는 그 흐름이 아닌가. 왜냐면 거래량도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에 맞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적어주세요. 수젠텍은 아직 실적이 막 성장하지 않아요. 네. 단기적인 수급에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은 실적이 명확할 때까지는 조심조심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젠텍은 약간의 급등형이기 때문에 저는 6,450원 지키면 가족 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 6,8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최근 제약주들은 늘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젠텍도 의료 그리고 제약주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사마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삼성전기 관련해서 살펴드렸을 때 사마콘덴서도 MLCC 관련돼서 서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역시나 힘든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뭔가 이제 얼마나 이 종목을 갖고 오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무조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숨겨진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보신 사마콘덴서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데 장대운동이 나와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 조금씩 여러분들께 기법을 더 하나씩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종목들이 급등해서 우리가 리뷰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비슷한 패턴의 세력들의 존재 흔적들을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송 봐서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속뜻 제 기법들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사마콘덴서 보면 옆으로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세라믹 콘덴서나 이 관련 매출들이 이 콘덴서 관련의 그 흐름들이 64%가 수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술력이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자동차, 테슬라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26,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27,100원 돌파하면 강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4x4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돼서 한때 정말 시원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어떻게 좀 다시 꿈틀거릴 것 같은가요? 이제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퓨리오사나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석을 하는데 실제 이슈나 뉴스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제가 여러분들 잠 따라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주식을 보냐면요.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고 봐요. 물론 이런 흐름에서 우리에게 속임수 패턴으로 우리가 사게 하고 주가를 내려서 우리에게 손실을 줄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돈은 늘 정보를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x4도 AI 관련 이슈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설명은 앞전에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바로 14,5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15,5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변곡이 나올 수 있겠구나. 충분히 상승하고 충분히 조정을 줬고 이게 한번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지금 집중을 조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마음 A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음봉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는 듯한, 뭐 지금은 또 양봉으로 돌아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봉은 음봉이지만 플러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또 힌트 나갑니다. 봐요, 여러분들. 이게 세력의 흔적을 제가 볼 때 네. 끝에까지 또 갈게요. 아, 여기 보면 또 음봉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밀리지 않는데 오늘 잘 봐요. 오늘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음봉이지만 네. 현 구간대에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음봉이지만 10%의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25,500원은 가죽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요. 22,000원을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